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본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 편하게 만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전시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바로 어제네요. 6월 9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17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주관하는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전이 펼쳐집니다. 자, 일단 작품을 몇 점 같이 보죠. 자, 이거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하재욱 작가님의 헌법 제1조 2항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옆으로 넓은 화면에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를 두 축으로 삼고 거기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문장의 주인공들이죠. 자, 왼쪽부터 곰곰이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좌측 상단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대 제일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이분은 87년 6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구호를 부르짖는 것 같죠. 가운데 까만 교복을 입고 앞으로 나오는 분들은 4.19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국회 건물 뒤쪽 우측 상단에는 5.18의 시민군들이고 그 아래는 제주 4.3 당시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에워싸고 있는 화면 중앙의 넓은 공간에는 이번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한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가슴 벅찬 그림이죠. 자, 요건 김상민 화백님의 우리 모두의 하나된 힘 4.19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위에 4.19라고 큰 글씨로 쓰고 한 학생의 초상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얼굴 같죠. 그런데 이 복잡한 선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수많은 입들이 겹쳐서 입이 되고 수많은 코들이 겹쳐서 코가 되고 눈들이 겹쳐서 눈이 되고 얼굴들이 겹쳐서 4.19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종만 화백님의 가위바위보라는 그림입니다. 자, 길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군상인데 둘로 구분이 되죠.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이와 무장한 계엄군이 뭔가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을 촉발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접점에서 아이들과 계엄군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을 메고 진압봉을 든 계엄군은 주먹을 내고 자꾸 지고 있고 아이들은 보자기를 내면서 계속 이기죠. 자,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계엄군의 주먹은 포용을 의미하는 아이들의 보자기에 영원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좋은 시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그런 반년이죠. 그래서 더 편안하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겁니다. 제가 평소 자주 소개해드리는 시사만화협회 작가님들의 큰 작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올해 이도영 시사만화상 수상작들도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형식의 감상화들이라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미술 체험이 될 겁니다. 자, 수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4번 출구 경기도의회에서 1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평 같이 보시죠.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백영옥 작가님이 매일 연재하는 고양이 캐릭터 하동이가 뭔가 우울한 표정으로 물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습니다.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는 그런 물빛 그림에 고양이의 우울한 표정이 어른거리는데 물이 네모 반듯한 타일을 바른 수영장에 잠겨있는 물입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백님 만평입니다. 한 화면을 위아래 둘로 나눠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위쪽 컷 안에는 윤석열과 멀리 작은 정자가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 컷은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강아지의 몸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바닥에 돈이 잔뜩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옥기 욕조, 캣타워, 관저, 졸속, 이전, 국고, 낭비라고도 쓰여 있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이 쓰던 관저에 민주당 지도부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의원들에 의해서 요런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죠. 이게 뭐야? 이거 딱 봐도 그냥 수영장 같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가로 세로 2m, 5m, 깊이는 50cm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에는 작은 규모의 수영장이래요. 그래서 이거 개 수영장 아니냐? 아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살았냐고 말들이 나오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거 개 수영장 아니라 조경시설이다라는 이상한 해명을 했어요. 여기 말풍선에 외빈 행사
행사를 위해 만든 수경시설이다라고 쓰여있죠. 자, 뒤에 있는 정자는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했던 작품인데 그걸 마음에 든다고 대뜸 사와서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거죠. 자, 이게 미술품이라서 사람이 앉기에는 좀 작고, 그리고 원래 전시된 작품에는 없는 지붕을 올려놨는데 저 지붕 양식도 이상하고 무슨 꼭 일본식 납골당 장식 같다는 기괴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개수영장 논란은 뭐 갑작스러운 해프닝 같은 건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 떨었던 호들갑이 수천억 혹은 뭐 수조 원을 투입한 관저 이전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옥희 사우나를 설치했다,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 500만원짜리 캣타워를 들여놨다 등등 끝없이 구설을 만들어내왔고, 이번 개수영장 추정 시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건전재정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윤김 부부는 쓸데없이 이전한 관저 안에다가 저런 이상한 시설을 만드는데 국고를 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아백님 만평입니다. 세 컷으로 그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 테이블에 글라스가 쫙 깔려있는 뭐 딱 봐도 룸사롱이구만. 근데 위에 사진관이라고 쓰여있어요. 자, 내란 재판하고 계신 지기현 판사 룸사롱 사진에 대한 해명을 기억하시죠? 자기는 보통 삼겹살 좋아하지 저런 거 모르고 잠깐 들러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는 그 우스운 해명. 자, 그러니까 이곳은 지기현 판사한텐 사진관인 겁니다. 자, 다음 컷. 누가 봐도 수영장인데 조경시설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관저시설에 대한 윤 측의 해명입니다. 야, 이거 무슨 다 초현실주의 그림 제목 장면 같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컷. 이들의 이상한 설명을 그대로 반영한 그림입니다. 지기현이 그 사진관 소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굽고, 윤석열은 조경시설에 들어가서 강아지랑 반신욕을 즐기면서 한잔하고 있는 모습. 조경시설이 있는 사진관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해명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추론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조깅용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 좀 신기한 학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영장 사진만 그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데이비드 호크니. 네?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수영장 사진을 많이 그려도 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수영장 사진만 그리세요? 그러면은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이게 찰랑거리는 인간의 뭐 불안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코바나 콘텐츠, 그래서 미술 관련해서 김건희가 진짜 관상용으로 수영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라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만들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상용이다. 무릎 들어가는 수영장을 왜 만들어?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개를 지금 그 개 행사용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개용인 거 네, 같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그 경호처 직원은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이제 그 근접해서 하는 몇 명만 조공간 하기 때문에 저기에 개가 들어간 걸 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다시 한번 또 근접 경호하는 멤버들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확인이 되면 저거 추징해야 돼. 개가 저거 추징해야 된다고. 자, 어제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언급한 데이빗 호크니의 수영장 그림은 이런 그림들이에요. 호크니는 귀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 모던하고 반듯한 수영장 그림에 잘 들리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고요함이 담겨있는 그림들입니다. 전시 기획을 했던 김건희의 취향이 반영돼서 호크니의 수영장 그림 같은 그런 고요를 마당에 재현해놨다면 그러면 뭐 조경이 맞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호크니 취향이면 뒤에 저 정자는 또 뭔가 좀 생뚱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조경용 수영장을 저렇게 파놓은 거라면, 그렇다고 그게 국고를 탕진한 게 안 되나요? 하여튼 저거 다 조사해서 누구의 의사로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지 다 밝히고 모조리 추징을 해야겠죠. 자,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국민의힘 완장을 차고 있는 이 사람, 뜯겨나간 법전을 발로 밟고 서서 조국도 사면이라고 따지니까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모질이라고 속으로 일갈하는 모습입니다. 자, 맨날 틀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하면 그건 야합이다. 그게 앞으로 이재명 정권 공정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하찮은 소리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 동그라미 작가님은 만평과 함께 윤석열이 3년간 사면 복권으로 풀어준 명단을 쭉 올려놨습니다. 자, 이 명단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재벌 총수, 그 외에 최경환, 우병우, 조윤선, 원세훈, 김태우 등등. 와, 진짜 참 기가 찬 게 이거 빨간색 명단들이죠. 윤석열 지가 검사 시절 잡아놓은 것들입니다. 조국 대표님 8.15 특사든 그 전에든 꼭 돌아오셔서 개혁의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오뎅구육 전종원 아백님 만평입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40만 돌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와, 벌써 50만을 돌파했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자, 작가님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놀라운 대중들의 관심을 그림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50만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폭죽 꽃가루를 터뜨리는데 그림 속의 이준석은 뒤로 획 돌아보면서 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작년 12월 3일 날려던 그 이준석의 유행어 있잖아요. 시끄러 임마를 시전하고 있네요. 자, 일요시사 김홍규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개의 산을 넘어온 한 사나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산에는 온갖 장애물들이 재밌게 묘사돼 있어요. 저 끝에 테러, 그 다음 멧돼지가 뻗어있는 요 산은 계엄이고요. 테러 위협에 돌담도 뚫고 헌재의 판결은 쓰러진 자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법조 카르텔은 복잡하게 얽힌 철조망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순대와 젓가락이 쓰러져 있습니다. 자,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순대고 젓가락은 뭐 이준 젓가락이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 폭망경제라는 거대한 공룡이 버텨서 있습니다. 진짜 요즘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번엔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도시 바람에 잔뜩 부풀어 있고 뱃머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관련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인가요? 자, 이들이 같이 타고 있고 파도에는 하얀 거품 속에 개혁 열망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임금과 대통령이라는 게 뭐 같을 순 없지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이죠. 국민주권 정부의 순항을 기대해 봅니다. 주간 경향 성덕환 아백님 만평입니다. 오, 뭔가 이 앉아있는 인물이 멋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봉틀 앞에 앉아서 트어진 태극기를 깁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이 된 나라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자, 재봉틀에는 대통령실 휘장이 박혀있고 걸려있는 실타래에는 국민들이 들었던 그 응원봉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적 열망과 대통령의 권력, 지금 나라를 바로잡는 데 쓰이고 있는 동력이죠. 자,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정신없이 울리는 가운데 저쪽에서는 폐기물을 가득 담은 쓰레기 봉투가 실려나가고 있고 여기 위에 지금은 통합과 단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보수 언론과 일각에서는 뭐 통합만 주장하면서 삐죽거리는데 나라를 망친 내란 잔당들까지 다 끌어안는 게 통합은 아니겠죠. 국정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죄인을 가려서 반드시 단죄하는 과정, 이건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잘 하시리라 믿는다 라는 말을 거듭 되풀이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